자, 이제 확인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부분이죠. 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이거 누가 작성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 작성할 수 있고, 누가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는 작성 의무가 저거 똑같아요. 의무가 있고 소속 공개사 의무 없다. 할 수 있다. 라는 부분 있죠. 자, 그럼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이때 언제까지 한다? 시기는요. 시기는 일단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뭐가 어렵냐면 요런 시점 같은 거 있죠? 요런 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자, 확인 설명서를 중개 완성 전까지 작성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중개 완성 전까지 작성해야 된다. 틀리죠? 언제 작성하는 거예요? 네,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작성합니다. 자, 작성하면서 뭐 한다? 서명 및 날인합니다. 서명 및 날인. 서명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날인도 하고요. 자, 여기에 또는 하면 어떻게 돼요? 또는 틀리죠. 및 또는 시험 문제 나와요. 및 또는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합니다. 이때 법인에 있어서는 자,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누구로서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서명 내려합니다. 자, 그러니까 분사무 책임자는 소속공개사가 아닙니다. 그 분사무 책임지는 개업공개사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업무를 어떻게 수행한 누구예요? 소속공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같이 서명 및 날인합니다. 업무를 수행했다면 서명 및 날인을 하고요. 업무 수행 안 했다면 지금 현재 계약이 지금 체결되고 있죠? 그거 업무 수행 안 했다면 서명 날인 할 필요가 없죠. 자, 수행했다면 그러면 중개보조는 서명 날인 의무 없죠? 자, 그러면 중개보조니 서명 날인 했습니다. 중개사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서명 날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의무 아니고 상관없어요. 자, 근데 누가 같이 해줘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와 같이 해주면 되죠. 자, 이제 서명 및 날인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교부해줘요. 누구한테? 쌍방, 거래 당사자에게 쌍방. 그 사본을 보관합니다. 몇 년간? 네, 3년간. 자, 확인 설명서 몇 년간이에요? 3년. 자, 아까 3년짜리 더 나왔죠? 뭐예요? 전속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몇 년? 3년. 자, 그럼 전설은 3년입니다. 전설. 전 뭐예요? 전속 중개계약서. 설명서. 이렇게 된 거죠. 자, 요거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어떻게 한다? 자격정지인데 이 자격정지는요. 서명 및 날인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다른 건 아니고요. 자, 교부보관은 다 누구 거예요? 이거 다. 개업 공인중개사 거죠? 그래서 서명 및 날인 것만 자격정지예요. 자, 그래서 자,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그 114페이지에 보면 확인 설명 의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개대상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 교부해야 된다. 맞고 거래당사자가 쌍방이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는 보수 및 실비금액과 산출내역 기재해야 된다. 요거는 아직까지 안 배웠지만 뒤에 보면 자, 보수 실비금액과 산출내역을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4번에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등에서 중개대상물 상태화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예.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를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5번에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 설명서 보존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에서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자, 그럼 업무정지 대상이 된다. 또 틀려요. 왜 그러냐? 확인 설명 의무 위반하면 개업공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아까 요거 있죠? 여기 어디 갔냐? 요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근거지 제시하지 않았다. 요거 개업공에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이 있죠? 자, 그리고 확인 설명서 보존 의무 위반하면 요거는 업무정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따로따로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래계약서 요거 작성. 자, 이 거래계약서 작성 누가 할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 자, 개업중개사는 작성 의무 있고 소속중개사는 작성 의무 없죠. 할 수 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저기 확인설명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다 똑같죠? 자, 그러면 이때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해서 빠짐없이 기재해야 돼요.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인물, 개거 그랬죠? 그 다음에 인권조설약, 조설약 이렇게 씁니다. 뭐죠? 인적사항. 자, 관련된 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자는 지급하는 사항. 자, 이렇게 하면 자르고요. 인권조설약, 뭐요?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 기한. 있는 경우 조건 기한이죠. 설명서 교부일자, 약정 내용. 자, 이제는 동그라미 쳤으니까 연상해 보세요. 자, 칠판 보고 뭐예요? 인적사항, 물건 표시, 계약일,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자는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 기한, 설명서 교부일자, 약정 내용. 자, 요 9가지를 빠짐없이 확인해서 기재해줘야 돼요. 기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자, 중개사법에서 서명 및 날인은 딱 2개 있어요.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2가지만 서명 및입니다. 이것도 또 하나만 되겠죠? 그리고 요 옆에 게 그대로 옵니다. 자, 서명 및 날인, 개업공개사, 법인의 주된 사무 대표자, 분사무 책임자,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수행한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도 똑같이 서명 및 날인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교부합니다. 누구한테?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그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본을 보관합니다. 몇 년간? 5년간. 아까 확인서면서 몇 년? 3년. 거래계약서? 5년. 자, 요거를 위반한다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요, 자격정지예요. 자, 마찬가지로 소속공개사도 자격정지인데 요 서명날인 있죠? 자, 요 서명날인에 대해서만 자격정지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뭉뚱그려서 하나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 서식 관련 위반하면 업무정지. 요걸 통째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서식 관련 위반하면 뭐가 된다? 업무정지. 서식이 뭐뭐 있었죠? 일단은 서식, 중개사법 서식 뭐 있었어요? 아까 배웠던 처음에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의무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업무정지가 아니겠죠. 의무가 없으니까 전속중개계약서, 그 다음에 또 저거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자,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처럼 전속중개계약서 쓰라 그랬죠. 몇 년간 보관? 3년간 보관. 확인설명서, 3년 보관. 교부해주라, 서명날인해라라고 했죠. 요거 다 위반하면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서 쓰라, 서명날인하라, 교부하라, 보관하라, 이런 것도 모두 다 서식관리 위반은 뭐가 된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요것만 기억하면 업무정지의 4분의 1을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서식관련 위반하면 뭐가 된다? 업무정지.
이렇게 머릿속에 틀을 한번 잡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거래계약서가 우쩌고 저쩌고 나오죠? 그럼 일단 머릿속에 업무정지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자주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보면 116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니까 거래계약서 허위기재 금지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제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상계약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은 안 된다.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대 등록 취소, 소속중개사는요 자격 정지. 자,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이건 별도죠. 일단은 상대 등록 취소,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자격 정지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은 없어요. 자,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 맞아요. 일반중개계약서. 자, 일반중개계약서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거래계약서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설정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 관련 문제 한번 보죠.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계약서 작성 관련 세무로 틀린 것은 자,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냐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해야 된다. 예, 여기 가운데 점은 뭐냐면 미체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존이 작성할 수 없다. 예, 이거는 보조원은 절대로 작성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이를 거래당사자에 교부해야 된다. 예, 그리고 몇 년간 보관? 5년간. 4번 이 틀린 거죠. 그리고 5번에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 작성의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예, 거짓 기재 이중 계약서,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또 어디에 되죠?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의무 보죠. 자, 손해배상 제도. 자, 민사상의 손해배상 제도가 있긴 했는데 중개사법에서 별도로 일단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118페이지 보니까 손해배상 요건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요건. 일단은 고의 또는 과실. 자, 뭐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 손해배상 요건에서 보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뭐다? 중개행위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개업공개사 행위가 중개행위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판례사에서 보면 자, 이제 다음 파트 때 제가 요약집 하면서 판례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아마 강조를 집중 강의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중개행위면 어떻게 돼요? 업무보증 설정하죠? 업무보증에서 배상을 받는데요. 중개행위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중개행위 아니라면 자, 개업공개사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중개행위가 아닌 것에 손해 끼쳤어요. 그럼 업무보증 설정에서 배상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것 때문에 중개행위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개인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때 과실은 무슨 과실이냐면 중과실과 경과실, 중대한 과실과 그 다음에 또 가벼운 과실 있죠? 모두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중개인을 하면서 고의 과실로 의뢰인이 손해를 끼쳤을 때와 하나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했을 때. 그럼 내 사무실을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무실을 빌려준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가지고 손해가 났죠. 그럼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자, 요게 손해배상 요건의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자, 손해배상을 이제 해줘야죠. 그런데 개업공개에서 배상할 능력이 없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다? 네, 업무보증 설정이다. 자, 그래서 업무보증 설정은요. 이 업무보증 제도는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예요. 즉, 장래 발생 채무에 대한 뭐 하는 거다?
연대보증이다. 자, 여러분들이 업무보증은 연대보증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보험이 아니다. 자, 즉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한 보험이 아니다.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배상을 못 해줄 때 있죠. 그때를 대비해서 연대보증을 설정해 놨다가 만약에 개업공개사 배상을 못 해주죠. 그럼 연대보증한 기관에서 어떻게 돼요? 대신 배상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신 보증기관에서 배상해 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너 대신 배상했으니까 돈 내놔. 뭘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본인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제3자,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대보증이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제가 1월 달에 잠깐 얘기했어요. 취업 보증을 생각해 보세요. 취업할 때 여러분들 보증 설정하죠? 그 취업할 때 보증 설정은 같아요. 근무할 때 뭔가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끼쳐서 미리 대비해서 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업무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보증 설정해서 신고한다 그랬죠. 신고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위반하면 업무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합니다. 그러면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은 어디에 해당되죠? 업무정지. 업무정지 같이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업무보증 설정은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중에 선택하죠. 보증보험이나 보증보험, 그 다음에 또 공제, 그리고 공탁, 이렇게 세 개 중에 선택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거나 세 개 중에 택 1 합니다. 택 1 선택을 하는데요. 선택해서 하면 돼요. 근데 두 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두 개 한다고 해가지고 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한다고 해서 누가 말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미친 사람은 없을 것이고 하나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선택해서 하는데 그러면 법인에 있어서 사무소가 두 개 있죠. 법인은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와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는 얼마? 2억 이상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주된 사무소는 2억 원 이상을 설정하라. 자, 그냥 분사무소는요? 얼마? 1억 이상이죠? 1억 이상을 뭐하라? 추가로 설정하라 그랬죠? 왜? 주된 사무소 하는 거니까. 모든 행정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이것도 주된 사무소 하는 거니까 2억 설정했죠? 추가로 더 설정해줘야 돼요. 분사무소 할 때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그 다음에 부칙 개업공개사죠? 공인하고 부칙 개업공개사는 얼마 이상이에요? 1억 이상을 설정한다. 공인하고 부칙 개업공개사 1억 원 이상 설정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농협 있어요. 지역 농협 있습니다. 지역 농협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있죠? 지역협동조합은 얼마 이상이에요? 1천만 원 이상입니다. 근데 지역농협협동조합이 뭐예요, 이거? 특수법인. 예.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죠. 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바로 특수법인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 지역 농협동조합 있었고 지역 산림조합 있었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었고 자산관리공사 4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만 1천만 원 이상이에요. 농협만. 그러면 나머지 산림조합이나 얘네들은 업무보증 설정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지만 됩니다. 설정해야 돼요. 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 법인들은요, 중개사법이나 자기법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주에 적용 배제되는 거, 뭐 배제된다 이런 거 있었죠? 그거 외에는 중개사법이 적용된다. 다 적용됩니다. 적용 배제된 거 외에는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자, 얘 말고도 다 업무보증 설정해야 돼요. 그런데 얘만 1천만 원 이상이죠? 그럼 나머지 법인은요? 1억.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금액을, 자,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이거는 연대보증을 해주되, 돈을 받고 연대보증 해주는 거죠? 얘네들 하는 일이 연대보증 장사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보통 1년 기간에 정한 다음에 0.25%, 1억에 0.25% 얼마예요? 25만 원이죠. 그럼 1억 범위를 25만 원을 받고 뭡니다? 1억 범위를 연대보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연대보증료를 주고 연대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공탁은요, 어떻게 된다? 이 금액을 통째로 집어 넣는 거죠. 집어 넣는 거다. 자, 그래서 공탁하는 개업공개사 한 명도 없다 그랬죠. 제도만 있을 뿐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안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 공탁은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사망하거나 그 다음에 폐업을 하게 되면 회수가 금지됩니다. 몇 년 동안? 예, 3년간. 3년간 회수가 어떻게 된다? 금지된다. 왜 3년간 회수가 금지된다? 누구를 위하여서 한 거예요? 의뢰인을 위한 거죠. 자, 내가 지금 폐업합니다. 공탁금 회수가 나가요. 근데 내가 이전에 중개해준 것이 폐업하고 나서 사고가 터질 수 있죠. 그때를 대비해서 3년 동안 못 된다? 묶어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금액을 이제 설정을 한다. 요게 기본적으로 업무보증 설정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무 설정해서 업무를 하죠.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 그러면 이제 보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해서 신고하라. 변경한 다음에 신고하라 있겠습니다. 보죠. 보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뭘 했냐면 보증보험에 가입했어요.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럼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돼요?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일단 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어떻게 돼요? 연대 보증을 해주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중간에 3월달에, 자, 지금 3월달이죠? 3월달에 뭐를 바꾼다? 공제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이게 이겁니다. 내가 지금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이미 12월 30일까지 기간장에 사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중간에 공제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이때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 신고하라. 이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자,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공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뭐 하고 나서 공제를 가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보증보험을 해지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된 건 이게 먼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바꾸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보증이 만료되면 언제까지예요? 만료일까지 다시 뭐 해가지고 설정해서 신고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보증 만료는 여기 보증보험하고 공제 이 두 가지만 해당돼요. 보증보험과 공제 두 가지만 해당되는데, 자, 공탁은 왜 해당을 돼요? 공탁은 이 금액을 통째로 집어넣었죠? 빼는 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죠. 그냥 만료될 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증보험 공제는 만료되면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 신고하라. 왜? 만료가 되면 이제는 연대보증을 안 해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년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럼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연대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 1월 1일부터 12월 30일 2017년. 그럼 17년 요까지 하고 18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1월부터는 보증보험에서 연대보증을 안 해주죠. 왜? 약속된 기간이 이때까지니까. 근데 중개업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연대보증을 설정해 줘야지만 되죠. 그래서 계속 설정하는 거예요. 자, 요게 자 18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요거를 업무보증을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라. 이때는요
보증보험으로 해도 되고요. 다른 걸로 바꿔도 돼요. 즉 공제로 바꾸어도 됩니다. 공제로 바꾸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때 보죠. 자, 일단은 다시 설정해서 일단 신고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신고가 지금 몇 개 나와요. 업무 보증 설정하면 어떻게 하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보증병이하고 잘 때 신고하라 그랬죠. 만료된 만료까지 다시 설정 신고하라 그랬죠. 여기다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왜냐하면 신고 안 해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으로 직접 통보하는 경우. 자, 요 신고 세 가지 다 공통. 보증기관이 등록관청 직접 통보한 거예요. 예를 들어 팩스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증서 있죠? 그거 이 사람이 했다는 거 보증기관이 등록관청 직접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일단 구분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 완성이 뭐였죠? 중개 완성이란? 예. 잔금이 아니고 계약 체결. 자, 잔금 지불이 뭐였죠? 거래 완성. 예. 이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자, 취득 의뢰인이 아닙니다. 취득 의뢰인이 누구예요? 쌍방에게. 보증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 다음에 증서 사본을 뭐하라? 교부하라 있겠습니다. 자, 일단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라. 보증 설명. 내가 어디다 들고 있고 금액은 얼마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소재지가 어디다. 라는 거 설명해요. 그 다음에 복사본. 여기 공제 가입하면 공제증서. 보증보험은 보증보험 증서 있죠? 그 사본을 교부하라 그랬습니다. 자, 언제까지요? 중개가 완성되면. 자, 이거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로도 가능해요. 그러면 보죠. 이때 요거 왜 하죠? 요거 왜 해요? 왜요? 이유. 자, 보증에 설명하고 사본 교부죠. 이유는 뭐예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한다? 예, 여기서 가서 받으라 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중개원선되면 거래 쌍방에게 설명하고 사본 교부 주라 요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러면 이제 보증 변경 재설정이 있고 증서사본 교부가 그 괄호 3번에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괄호 5번에 보면 뭐가 있냐면 121페이지에 괄호 5번 보증보험의 공탁금 지급과 보전 있습니다. 자, 일단 손해배상. 자, 거기서 이제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다가 다시 쓸 때는 제목을 살짝 바꿨으면 손해배상의 청구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누가 청구하는 거죠? 의뢰인이 청구하는 거죠? 자, 중개 행위에 대해서만 청구하죠? 만약에 이 사고가 아니면 또 손해를 본 것이 중개행위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중개행위가 아니라면 청구할 수 없죠. 자, 일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자, 의뢰인이 어디로 직접 간다? 보증기관으로 직접 가서 청구하는 거예요. 자, 이때 청구할 때 의뢰인이 그냥 가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안 주겠죠. 그래서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를 들고 왔죠. 손해배상 합의서라든가 거기 여러분들 교재 나옵니다. 뭐 있죠? 확정된 판결문 화해조서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가서 제출해 줘야 돼요. 하고 나서 이제 청구하면 돈을 주는데, 자, 공인중개사랑 개업공개사는 얼마 이상 설정해요? 1억 이상 설정하죠. 자, 그러면 1억 이상이니까 대부분 1억을 설정합니다. 최소 단위는. 자, 1억을 설정한 개업공개 있습니다. 그런데 자, 판결문이 1억 5천만 원짜리 판결문 들고 왔어요. 얼마 줘요? 1억만 주죠. 왜? 내가 연대보증한 금액은 얼마다? 1억만이죠. 그래서 약속된 금액인 1억만 주게 됩니다. 그 5천만 원은요?
일단은 보증기관에서는 지불 안 하죠. 근데 이거 소멸되는 거 아니다. 이거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일단 개업공개사가 다시 책임져야 돼요. 개업공개 개인적으로 다시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거의 못 받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법적으로는 소멸되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손해배상을 합니다. 손해배상을 하면 자, 보증보험이나 공제는요. 손해배상을 해주는 순간에 효력이 없어져요. 자, 손해배상을 한 건에 대한 연대보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1년간 연대보증은 이제 모든 건에 대한 연대보증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사고 계속 날 땐 다 못 해주죠. 그러니까 내가 한 건에 대한 연대보증 해주는 거예요. 한 건에 대한 연대보증을 했죠.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역할이 끝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이 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 1억이 아니고 5천만 원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니면 3천만 원 들어갔다 하더라도 3천만 원 지급되는 순간 어떻게 한다? 나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자, 꼭 1억까지가 아니죠. 제가 아까도 그걸 얘기했는데 1억 범위지 1억 범위를 연대보증 해주는 것이지 1억 자체를 연대보증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했다. 아니면 1,000만 원을 배상해줬다 하더라도 내 역할은 끝난 거야. 나는 지금 얼마 받고 해주는 거예요, 지금? 25만 원. 그렇죠. 25만 원 받고 연대보증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역할은 이제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가입해줘야 돼요. 근데 공탁은 어떻게 돼요? 자, 1억을 그대로 통째로 집어넣고 있죠? 3천만 원이 청구 들어왔습니다. 빼주죠? 그럼 얼마 남아요? 예, 7천만 원의 돈이 남죠? 그럼 부족한 거 채워놓으면 되겠죠? 예,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 보증보험이나 아니면 공제는 손해배상해주면 다시 뭐하라? 가입을 해줘야 되고, 공탁은 어떻다? 공탁은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한다? 보전 채워놓으라 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며칠이네? 네, 15일. 날짜 기억하세요. 15일이네. 자, 조심할 것.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입니다. 공탁 부족금액 보전이에요. 보증보험 공제 부족금액 보전 틀립니다. 공탁 다시 가입 틀립니다. 자, 요거 이렇게 문장 나오면 틀려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요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요걸 의외로 못하더라고 보니까. 자, 내가 2017년 5월 달에 중개행위가 있었다. 이거 아마 1월 달에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작년 5월 달에 중개행위가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18년도 5월 달에 뭐가 됐다? 사고가 난 거예요. 아, 사고가 난 게 아니고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이 언제 나왔다? 2018년 5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중개행위가 17년 5월 달에 있었죠. 근데 이제 중개행위가 있고 나서 이 사이에 사고가 나겠죠?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소송 들어가가지고 최종 판결문이 이제 18년 5월 달에 나온 거예요. 자, 이 판결문을 들고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러 가겠죠? 어디로 가야 된다? 보증보험. 예, 보증보험. 자, 중개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 가야 돼요. 지금 시점이에요. 판결문 받은 시점이 아니라 중개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이 시점으로 가라는 거죠. 그럼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제 뭐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을 청구했다면 주겠죠. 3천만 원을 보증보험에서 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보증보험은 효력이 어떻게 한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 건에 대한 연대보증 일단 해줬죠? 효력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가입하라. 며칠이네? 15일이네. 자, 이때 다시 가입하라는 얘기는 결국 언제 거를? 17년도 거를 다시 가입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언제인데? 18년도인데. 자, 그럼 왜 이렇게 다시 가입하라냐? 다른 사고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진 요거를 끈을 연결시켜 놓는 그런 제도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자, 122페이지를 보시죠. 120페이지에 보면 이제 문제 하나 나옵니다. 자, 공유사법령상 개업공개에서 손해배상 책임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진도 안에 어디야? 이거 같은데요? 이거 같죠? 저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죠? 언제요? 중개 완성된 때. 말을 출제위원들도 말을 막 바꾸다 보니까 어감이 좀 이상한데 중개를 개시하기 전이 아니죠? 중개가 완성된 때.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서는 업무 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자, 이건 어떻게 한다? 업무 개시 전. 예. 자, 3번에 개업공개서가 중개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의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관계이지. 자, 여기서 보면 뭐죠? 고의과실과 관계없이죠. 근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무과실과 관련된 개업공개서에 의해서 무과실은 일단 책임을 안 지죠. 다만 고용인의 무과실은 책임지죠. 내의 무과실은 책임 안 지죠. 자, 그러니까 고의과실 관계없이 손해배상한다 하면 틀리죠. 자,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뭐다? 손해를 입혔을 때 그러죠.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니까 무과실은 책임 안 져요. 무과실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중개해줬는데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가지고 계약 깨졌어요. 손해가 나죠? 그럼 내 잘못이 아니죠. 이건 나의 무과실이에요. 지네들이 손해가 났든 안 났든 나는 무과실이죠. 예, 그거는 책임 안 져요. 다만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었는데 나는 과실이 없죠. 그래도 그 고용인 책임은 져야죠. 예, 여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라고 해줘야지면 되죠. 자, 4번에 개업공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 손해배상 책임 위하여 공탁공탁금 회수할 수 없다. 5년이 아니고요. 3년. 자, 5번에 개업공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 중개 장소로 제공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발생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5번이 맞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123페이지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오늘 요게 마지막입니다. 자, 계약금 등에 대한 반환 채무에 대한 이행을 뭐한다?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곧 있으면 끝날 거예요. 지겹죠?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 1시 반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라 그랬죠? 예. 이제 오후 반이 있어서 이제 그렇지 그랬는데, 이게 딱 끝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한 공지사항을 한 5분 정도 하다 보니까, 딱 한 5분 정도가 좀 늦겠네요. 상황 보니까. 자, 일단은 보죠. 계약금 등에 대한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계약금 등이란 뭐예요? 계약금 말고 또 있다는 얘기죠? 뭐예요? 중도금이나 잔금까지.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까지를 얘기한다. 반환이 뭐예요? 돌려주는 거죠? 자, 돌려주는 것을 보장하는 거예요. 돌려주는 것을 보장한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예를 한번 들었었는데 이거는 이 제도의 취지만 이해하면 반은 이해한 거예요. 자, 여기 A하고 B가 있더라. 개업공개사 갑이 중개를 해주는데, 자, 여기에 이 A의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아마 제가 예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허가받아야 돼요. 그럼 허가받지 않고 계약체결하면 어떻게 되죠? 허가받지 않고 계약체결 하면 일단 무효가 되죠? 그럼 허가를 애초부터 받지 않을 목적이었다면 애초부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어떻게 된다? 불확정 무효. 여러분들 민법 선생님 불확정 무효라고 그러죠? 예,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동적 무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이제 불확정 무효. 자, 일단 계약을 체결합니다. 허가 받을 목적으로 해서 A와 B가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상태가 된다? 불확정 무효 상태가 되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났어요. 허가 안 났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제 불확정 무효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됐으니까 A는 B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에 대해서 돌려줘야죠. 줘요? 예, 그건 이론이고, 예, 줘야죠? 예, 근데 안 주는 게 많죠. 대부분 안 줘요.
자, 다 썼죠, 벌써? 네. 바로 그때를 대비해서 나온 게 이거라 그랬죠. 이때 B가 A에게 건네줄 계약금 등에 대해서 개업공개사나 다른 기관 명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금을 시켜놓는 거예요. 예금 시켜놨다가 자, 여기서 허가를 얘가 받으면 어떻게 돼? 얘가 받을 권리가 있죠? 얘한테 돌려주는 거고 허가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한다? 얘한테 돌려주는 거죠. 이 제도가 바로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 이행보장 제도다.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라 그랬어요? 예. 여기서는 권리 취득을 해. 요 B를 위한 제도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 주시라 그랬어요. 이 개념만 이해한다면, 자, 이거는 이제 반은 넘어간 겁니다. 자, 계약금 등은 뭘 얘기한다? 계약금 또는 중도금, 잔금 얘기하고, 이렇게 이 계약금 등에서 예치를 한다. 권고할 수 있어요. 누가요? 개업공개사가. 개업공개사가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의무 아니에요? 의무 아니죠? 의무 아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보면 일단은 자, 아까 이 상황에서 아까 제가 예를 든 상황에서 예치 권고를 안 했어도 개업공개사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예치 명의자가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가 있는데 예치 명의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자, 보 그다음에 신체 공전 이렇게 씁니다. 자, 뭐예요?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채신관서, 공제사업자, 전문회사, 계약금 등 예치와 관련된 전문회사, 즉 에스크로 업체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은행, 보험, 신탁, 채신, 공제, 전문회사, 예치하는 전문회사 명의로, 이건 예금주 명의예요. 명의로 누구한테 예치 기관에 예치합니다.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그 다음에 신탁업자, 공제사업자예요. 자, 예치기관은 뭐다? 금융, 신탁, 공제사업자에게 얘 명의로 여기다 예금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자, 금융기관을 보죠. 은행, 금융기관, 은행 대표적인 금융기관 이죠? 이죠?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보험회사, 금융기관, 보험회사, 금융기관 입니다. 보험회사, 금융기관, 제2금융권. 이거 대출도 해줘요. 예, 네, 대출도 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금융기관이에요. 자, 신탁업자, 금융기관. 자, 금융신탁이라면 금융기관인데요. 부동산 신탁 뭐 이런 건 금융기관 아니지만 그거 굳이 따질 필요 없이 밑에 어떻게 돼요? 신탁업자가 내려와 있죠. 자, 신탁업자도 이 밑에 예치관에 있습니다. 자, 채신관서, 금융기관이죠. 여기 우체국에도 예금하죠. 자, 금융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공제사업자, 금융기관 아닙니다. 공제사업자는 비영리죠? 이게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밑에 공제가 있죠. 요 공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회사는 금융기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죠. 은행, 보험, 신탁, 채신, 공제. 요 다섯 가지는 예치 명의자면서 뭐도 된다? 예치 기관에도 해당된다. 자, 은행, 보험, 신탁, 채신, 공제는 예치 명의자, 예치 기관에 모두 해당된다. 그러면 이때 그죠? 예치 명의자의 공탁이 있다 없다? 예치 명의자의 공탁 없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예치 기관에 예치 기관의 공탁, 예치 기관 공탁 없습니다. 공탁이 없어요. 자, 요건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요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예치 명의자에 뭐가 없다? 공탁 없다. 예치 기관에 뭐가 없다? 공탁이 없다. 자, 두 가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해놓으시고요. 자, 요 명의로 여기다가 예금시켜 놓는 거죠. 이제 언제까지? 예치 기간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언제까지 하느냐? 원칙과 예외. 원칙과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거래
계약의 이행이 어떻게 된다? 완료될 때까지. 자,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언제까지예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 잔금 지불일. 자, 잔금 지불일까지가 일단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예치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 중간에 예외적으로 뭐 한다? 중도에 수령할 수 있다 그랬죠? 중도에 수령할 수 있다. 중간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간에 찾을 때는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누구한테요? 예치 명의자에게 뭐함으로써? 교부함으로써 중도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중간에 찾을 때는 보증서를 발급받아요. 근데 이 보증서 발급기관이 금융기관과 그 다음에 또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금융기관과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보증보험회사.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거예요.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한다. 이거는 누구를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했어요? 예치 명의자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예치 명의자. 자, 그러면 이때 자, 이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예치 기관에 교부한다. OX. 자, 이거 아주 틀리기 좋은 겁니다. 자,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는 거지. 예치 기관에 교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발급받아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이것도 틀리죠. 자, 지금 어때요? 이거 틀리다는 거 다 눈에 익힐 수 있어요? 네, 자주 익혀주세요. 그래도 틀리다 그랬죠? 그래도 문제 나오면 어떡한다? 틀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자주 틀려봐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5월달 되면 오후에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나거든요. 근데 좋은 점수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권장합니다. 뭘 권장한다? 예, 틀리는 걸 권장해요. 그럼 왜? 많이 맞으면 여러분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틀려야지만, 아, 이런 것도 있었네, 저런 것도 있었네, 눈에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틀리는 걸 권장해요. 점수 지금 의미 없어요. 요번에 모의고사 치라 그랬죠? 예, 접수 안 했으면, 여러분들 광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괜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자, 그래서 자꾸 쳐서 틀려봐야 돼요. 자, 일단 예치기관,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모두 틀리다. 모의고사 보라는 소리 선생님들 안 해요? 다 하죠? 예. 네. 하라 그럴 때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분해 보시고, 자, 이제 누구 명의로? 자,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합니다. 자, 개업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이때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의무가 발생됩니다. 자, 네 가지 의무가 있었죠. 일단 약정하라 그랬어요. 약정하라. 인출 동의 방법. 인출 동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실비. 그 다음에 또 거래 안전. 거래 안전에 대해서 약정하라. 자, 인출 동의 방법. 인출할 때 누구 동의받는다? 그 다음에 실비. 비용 나거든요. 이 비용을 누구한테 받을 수 있다? 누구한테? 권리 취득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실비라든가 거래 안전에 대해서 약정하라. 자, 그 다음에 또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라. 내 통장과 분리해서 예치하라 그랬죠? 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자, 이 사람 계약금 등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내 통장에 있다가 빼주면 뭐가 남아요? 이자가 남죠? 이자까지 고스란히 돌려줘야죠? 그래서 내 통장과 분리하라 그랬고요. 자, 동의 없이는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인출 금지 있습니다. 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인출하지 말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것도 못 믿어서 만든 게 있죠? 얼마만큼? 예치 금액만큼 뭐 설정해가지고 보증을 설정합니다.
자, 예측만 보존 설정에서 그 사본을 봐라. 교배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치 금액만큼 보존 설정에서 사본 교배주라. 이때도 뭘로다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개업공개사가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이 법 또는 이번 명령 위반해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계약금액 예치 부분을 한번 마쳤고요. 자, 그 125페이지 한번 보죠. 문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계약금액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자, 개업공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자, 권고할 수 있다죠. 자, 또 하나 틀린 거 있어요. 찾아보세요. 예.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가 아니라 뭐였죠? 거래, 어디 갔냐?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죠.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씩씩거리지 마세요. 자, 2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개 명의로 할 수 없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할 수 있죠. 자, 예치 명의자 어디 갔냐? 아, 여기 있다. 자, 예치 명의자 누가 있어요? 개업공개사 명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 자, 개업공개사 명의로 했을 때 의무 있었죠?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네, 업무정지. 등록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우체국 예금 보완 법률에 따른 채식관서도 예치관이 될 수 있다. 예, 여기 자, 지금 요 채식관서 있죠? 이게 예치 명의자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는 어디에 해당돼요? 금융기관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채식관서는 예치 명의자면서도 뭐가 된다? 금융기관. 즉 예치기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5번에 계약금 등 예치를 매도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유관인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있죠? 자, 이건 뭐 반드시 의무가 아니죠? 자, 다음 주에는 어디서부터?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있습니다. 금지행위 또 있고요. 5분부터 하면 됐다. 2시 5분부터 문제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뵙겠습니다.